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 김성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무슨 종목이 오르고 무슨 종목이 빠지고에 대한 관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제 뭐 해당되는 종목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하루에 5만 개, 그러니까 지금 1월 1, 뭐 1월 4, 5, 6 뭐 이렇게 가면서 하루에 약 4만 개씩 생겼어요. 키움증권만. 그러다가 8일날은 5만 개, 지금 계속해서 계좌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들, 공포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공포의 파는 투매라고 하는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동조하면 안 된다. 거길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21년 만에, 제가 뭐 나름 연구해서 만든 지표입니다만 21년 만에 지금 이러한 파란색 선 터치,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보는 보조지표라고 하는 대다수의 지표들이 전부 과열권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거의 전부 과열권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일찍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은 일찍부터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장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1년 만에 IMF 직후 급등 나온, 그죠? 차관 들여와서 시장이 먼저 땡겨졌던 지수가 3배 넘게 올랐던 그때와 터치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라는 게 이번에 터치됐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자. 뭐 여기서 바로 폭락이 나올지 어쩔지는 몰라. 근데 쉴 거는 맞아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면 그때 21년 전에도요, 뭐 쉬었다 가는 거지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던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쭉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1년 동안 상승했어. 그래서 여기가 꼭지가 된다 하더라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진짜 큰 하락이 나와도 한두 달 뒤고요. 한두 달 뒤에 빠져도 다시 전 고점까지는 와. 그러니까 탈출할 기회는 분명히 줄 거다. 여기서 그러니까 공포감을 가지면 안 돼요. 초보자님들이 특히 그럴 거야. 어떻게 나 주식을 내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샀는데 막 사자마자 빠져. 이렇게 해서 왜 내 계좌는 빠지지, 누군 돈 벌었다는데, 이게 당장 죽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은 만약에 꼭지라 하더라도 여기나 돼서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기회를 줄 거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가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보통 지금 위기가 찾아오면 뭐 3월이다 4월이다 얘기하는데, 4월은 코스닥이 죽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그때 4월에 난리 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4월. 미리 예견합니다. 4월에 코스닥 난리 나는 사람 많습니다. 큰일 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4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월, 오늘 뭐 11일이니까 당장 멀었잖아요. 그래서 내려도 다시 올랐다 뭐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한 5월쯤 돼서 저점 찍혔는데, 뭐 아마 많이 빠져도 5월 정도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또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보면 역사적으로 4월, 5월, 6월 이 중에 한 번 정도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세다 보니까 올라오는 중이라서 4월에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죠. 5월 초까지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원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그런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시 또 꼬랑지다는 엄청난 장세인데 마이너스 3.2까지 빠졌으니까 오늘 좀 셌죠. 코스닥도 마이너스 2%대까지 흔들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드디어 전일 저점을 깨보는, 종가상으로도 어쨌든 전일보다
마이너스로 이틀 연속 하락하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형상이고 5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는 한번 깨보는, 나는 저 종가상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풋을 지를 수는 없어요. 풋을 지를 수는 없고 좀 이제 현금 좀 어제 만들었으면 잘했고, 오늘도 일부 좀 종목들 여러 군 중에서는 현금 만들었다면 잘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나 저러나 다시 한번 뭘 땡겼어요. 뭐 오늘 상당히 이러쿵 저러쿵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밀리는 듯 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끌어올렸죠. 삼성전자 오후장에 다시 밀다가 땡기는 모습, 마이너스지만 땡기는 모습. 뭐 하이닉스는 빠져서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올린다거나 삼성바이오 같은 것도 밀려서 못 올라옵니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랄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 그죠? 카카오, 그 다음에 현대차, 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장 어쨌든 만들어냅니다.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덜 올랐죠. 현대차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최근 상승이, 그래서 이제 요런 좀 더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고, 지금 오늘 대형주 전반적으로 차실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참고는 해야 될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 2조 3천억, 좀 이따가 보면 또 좀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2조 3천억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뭐 신용이다 뭐다 많이들 아시죠? 코스 닥도 지금 2,700억 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제 선물까지는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 쟤네들 저렇게 올라가는데 팔면 쟤네들도 소원하거나 뭐 하지 않을까? 아니 얘네들은 파생으로 그 이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전혀 외국인 걱정하는 것처럼, 연예인하고 외국인 걱정하는 것처럼 쌀데기 없는 걱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알아서 다 뽕을 뽑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왜 저거 뭐 이렇게 되면 손해 아닌가 뭐 어쩐가 뭐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현물 팔아도 파생해서 돈 다 뽑아 먹습니다. 더 이상으로 그럴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제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왜 제가 이제 현금을 만들고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을 보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한 가지. 저희 그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중에 다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말에도 거래가 되죠. 하루 365일 24시간 비트코인은 멈추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기 시작한 게 지난 주말부터예요. 엄청나게 위에서부터 빠졌죠. 엄청나게 흔들게 한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4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심각한 그런 상황,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맞죠.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많이 다시 땡겼습니다. 참 근데 어쨌든 고점에서 나타난 이런 큰 변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 그러나 환율이 아직 어쨌든 환율이 지수보다는 더 신뢰할 요인이에요. 돈의 흐름을 읽을 때는. 근데 환율이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환율이.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빠져도 크지는 않겠구나. 아직까지는. 그러나 경계를 해야 되는 사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지금 1,100원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쌍바닥을 만들긴 했네요. 환율이. 그죠? 그래도 원체 그 원화 강세가 심각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훨씬 좋을 수 있었는데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수출 국가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은 지수는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부분이 지금 또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어쨌든 조금 시장 흐름 자체는 변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한번 정도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폭락이 들어온다, 뭐 하락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한 번은 올라오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무언가가는 털어야 되는 그런 이슈. 그래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주식들이 좀 빠져줬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뭐 종목 보고 있다, 기회 되면 살 거다 하는 것들, 비정상적인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잘 빠졌어요. 아주 잘 빠졌어요. 동신건설, 그 다음에 프렘스, 특히 프렘스가 지금 오 아싸, 그래 한 번만 더 죽어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삼성제약도 애매하거든. 이제 요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한 번만 제발 개파락으로 딱 빠지면서 툭 그렇게 시작만 한다면 한번 들어갈 계획을 잡서. 오늘 많이 안 빠졌어. 그래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거 막상요 아침에 뭐 작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 아침 시작을 해서 시가에 그냥 탁 하니 단타 먹고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은 했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좀 더 지난번 동신건설 수익 내듯이 요런 구간 좀 더 명확하고 좀 쉽게 매매하는, 여기서부터 매매해서 여기까지 먹었잖아요. 여기까지 먹었죠. 이렇게 요 끝까지 안 갖고 갔어요. 뭐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안 팔았거든요. 이때 물량 이 이틀 동안 잡아가지고 지금 약 70에서 80%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도하고요. 나머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더 살 거예요. 원하는 가격이 있고 살려고 하는데 아직 기회를 완벽하게 못 잡고 있는 상태에 더 빠져야 되는데 덜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덜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좀 움직임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저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것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괜찮아. 어차피 가야 될 것들 갈 거라고 보고, 오늘은 좀 포장재나 뭐 그런 종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포장이랄지 한국 패키지 올랐다 빠졌네요. 패키지 올랐다 빠졌는데 7% 정도. 뭐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것들도 제지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무언이 해도 쿠팡 나스닥 상장 연관 종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초강력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일단은 나타났었구나. 이렇게 가장 테마적이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특징적으로 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기차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아무튼 특수합병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만에 이제 이렇쿵저렇쿵 정전 사태가 있었죠. 대만 정전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익 막 이렇게 해서 DB 하이텍 같은 것도 많이 올랐는데 막 더 올라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났구나 정도로 오늘 시장은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고요. 그 외에 아주 특징적으로 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뭐 이제 어제 이제 흔들매 연속과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해보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식을 다시 주소 담을까 말까. 5일선이 깨질 때 이제 이런 자리는 한 번 정도는 지지받을 위치이니까, 물론 20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강력하게 매수를 해둘 건데 지금은 하루 정도만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내지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만기 주간이죠. 올해 2021년 첫 번째 만기가 1월 만기 첫 번째 만기가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지나서
비중을 다시 슬슬 채워보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요, 내가 막 주식이라는 것을 끌고 갈 때 막 사고 팔고를 할 필요가 없는 매매를 애초에 하든지, 그죠? 애초에 나는 사고 팔고 하지 않을래. 뭐 존니 아저씨나 뭐 강방천 아저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하듯이 팔 주식을 왜 사요? 10년 들고 갈 주식을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뭘 신경 쓰냐,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슈퍼개미 연초에 100억 들고 연말 돼서 100억 벌은 사람들 소개도 이제 MBC에서 되던데, 어차피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없어, 여러분들, 그죠? 나는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사면 돼요. 맞잖아요. 주식 빠지면 내가 상장 폐지될 주식 아닌 이상 계속 사면 돼.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 주식이나 사지는 않겠죠. 돈이 크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살 수 없어요. 아무래도 우량주 위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크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런 게. 근데 1000만원 2천만원 들고 아둥바둥 이제 막 이거 하시는 분들이 한 종목 살 때 200만원 300만원씩 막 사갖고, 그래갖고도 막 4개 5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좀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게 중요하고, 매달 그죠? 매달 어쨌든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들과 또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좀 달리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사놓고 내 똥 사놓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매매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저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뭐 고생을 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뭐 삼성전자 사든 현대차를 사든 뭐 빠질 때마다 찌그찌그시 계속 사 모으기만 하면 되지. 매달 월급 받으면 뭐 10%든 20%든 그 돈 갖고 계속 사면 되지. 뭘.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적립식 펀드에 뭐 사듯이 그냥 매달 얼마 갖고 그냥 펀딩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과, 어떤 수익적인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들을 피하고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의 상승들을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원체 흔들기가 있다 보니까 콜도 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콜이 움직임이 나오기는 더 나오가요. 이제 거래량도 얘는 3,900만 주 3,900만 주이고 거래 대금도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풋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이동을 했어요. SF89라는 종목이 어제만 해도 또 거래 많았다가 오늘은 좀 그 밑에 놈으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싼 놈으로 거래가 더 내려가고 91, 9 뭐 이런 놈들까지 더 저가에 있는 더 싼 가격이 더 싼 주식들로,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변동이 커지고 앞으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동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9가 메인이 되는 것도 괜찮죠, 가격대가. 그리고 90이 저런 이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건 관심권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비중을 조금 늘려볼까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엔터주들 상승도 꽤나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오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 장 내용들은 일단 잊고 만기 주간 목표 목요일 내지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움직임들에 초점을 맞춰서 미리 이제 앞에 나올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시장 지금 변동이 무척 크죠. 엄청 큽니다. 위아래 어제 오늘 그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부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크게 올라가든지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지 변동 자체가 커지는 상황들이고, 그 부분들에서 세 가지. 자, 첫 번째, 지금 무슨 짓을 해도 개미들이 매수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각자의 종교들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떤 이제 종교보다도 가장 신도수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주식 상승신, 주식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를 믿는 주식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제일 많아진 것 같다.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한 가지이고요. 지금 뭐 키움증권 계좌가 이렇게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중간에 뭐 4만 개 뭐 이렇게 했지만 계속 지금 엄청나게입니다. 2020년도에도 그 하루에 9천 개씩 만들어졌던 게 지금 이제 하루에 3만 개, 4만 개, 그러다가 5만 개 막 이렇게 올라가죠. 어마어마해요. 키움증권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속해서 계좌가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겠죠. 어쨌든 개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거기 와중에서도 아유 이제 나도 주식해야겠다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절에 계신 분들, 수녀님들까지도 지금 객장에 모여서 계좌를 트고 계시다는 거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뭘 사야 되나? 그냥 아이고 우리 젊은이가 알아서 좀 사줘. 아유 나는 몰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밖에 몰라. 아 그냥 그런 거 사면 될까?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있는 직원도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 사세요 뭐 그러겠지. 아이고 그거 사시면 큰일 나요, 사지 마세요 그럴까? 안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그래요. 딱 가서 와서 삼성전자, 현대차 살라 그런다고 계좌를 트고 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주변 친구들도 다 이제 그러하다. 손님들이 가장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이다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종목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상황들도 있고, 오늘 코스닥도 만만치 않은 그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600억, 코스닥이니까 2,6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야, 이 와중에요 외국인들이 콜을 1,300원어치나 매수했어요. 콜을 1,300억.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뭐 저한테 영상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또 댓글 다신 분들 계셔가지고 할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조금은 한 템포 그냥 숨이라도 조금 쉬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지금 B2 먼투 영끌 뭐 하다가 이제 마통까지 나왔죠. 마통이 뭐예요? 마누라 통장 뺏어서 매매하기 아니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 안 될 사람들도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시켜가지고 지금 아주 투기판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어쨌든 저는 어저께 내가 흔들린다 했지, 하락한다 했지, 그래서 맞췄지, 이게 아니라 21년 만에 만들어진 이 흐름이 21년 만에 좀 투기권에 들어가는 신호가 나와서 나는 좀 잠깐 한 발 물러서서 볼래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풋 지금 매매해도요 그렇게 성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 3월달 폭락했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콜을 잡았어.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도 콜 시세 안 나왔어요. 그때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치우칠 때, 그리고 나서 반대 포지션으로 가도 일단은 워낙 이쪽 방향이 셌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으로 상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콜은 없고, 매매할 수 있는 콜이 거의 없고, 풋 쪽도 지금 이렇게 흔들어도 가격이 쉽게 잘 안 붙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요일이나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장이 저렇게 3%까지 3.6% 폭등했을 때에도 풋이 제대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하락했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더 맞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보고 나 이제 곧 있으면 ELW에서 대박이 터질 건데 너는 포기해라.
짜증나지, 시세 안 나니까 짜증나지, 포기해라 바보야, 포기해라 바보야라고 나를 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시면 정말 바보 됩니다. 포기하면 바보 됩니다. 늘 그랬어요. 늘. 자,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 시기 부분들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제 뭐야? 어제는 뭐 이렇게 오름이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아직은 비중을 실을 때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식들은 만약에 어제 좀 팔았다. 저를 아시는 분들, 저로 인해서 주식을 좀 파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내가 판 가격보다만 싸게 사면 돼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갖고 있었던 것들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이자 그랬고, 그 중에 빠진 놈이 있고 안 빠진 놈이 있고 빠졌다가 도로 올리는 놈도 있고 막 그러죠. 별별 놈이 있는데 다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만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도 어제 나름 고점에서 좀 아침부터 올라갈 때 팔았기 때문에 괜찮았죠. 어제 오전 중 이렇게 올라갈 때 위에서 팔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팔았던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뭐랄까 비정상권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좀 막 이슈 되죠. 뭐 정치인이 왜 예능에 나왔냐, 뭐 어쨌냐, 그걸로 인해서 막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든 딸을 위해서 나왔든 간에 뭐 그건 이제 정치인들 깨물어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막 그래. 예, 그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정치 테마주 관심을 보되 서울시장이 빠르지만 애매하죠. 안철수 이분이 단일화가 돼야 좀 확실할 텐데, 단일화가 지금 조금 쉽지 않은 모양새로 간다면 좀 다를 수 있고, 뭐 오세훈 아저씨나 뭐 여러 사람들 이제 인물들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나경원 뭐또 가능성 좀 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실 텐데, 대선이 더 크다. 잊지 말자. 네, 동신건설 프레임스 잊지 말자, 잊지 마. 그러다가 윤씨 아저씨, 우리 윤석열 아저씨가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입만 뻥끗해도 관련주가 급등하겠죠. 예, 덕성이나 서현이나 관련된 종목들 또 잊지 말고 한번 정도 공략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삼성지약이 폭락하면은 단기 저점 매수 단타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하고요, 안 하면 안 해요. 무조건 매매해야 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하고, 내 사정거리에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빠져야 산다. 갭하락, 특히 중요한 거 갭하락, 갭하락이 터져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겁고 성공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